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 것과 같이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항일 의병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는데, 국내에서는 1912년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전국의 의병장과 유생을 모아 독립의군부를 조직, 나라를 되찾아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는 주장으로 조선 왕조의 회복을 추구하는 독립운동 이념인 복병주의를 표방하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일본 총리와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 발송 계획 중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습니다. 1915년에는 의병운동 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통합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조직되어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하고 군대식 조직을 갖추어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군자금 모금 활동 중 조직 및 지도부가 발각되며 해체되게 되고요. 국외에도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되었는데, 서간도에서는 신민회의 주도로 이회영, 이상용 등이 삼원보에 경학사를 조직하고 대표적인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폐교될 때까지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 졸업생 대부분이 무장독립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던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으며 서로 군정서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도에서는 용정촌,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이 형성, 간민회가 조직되었고, 이상설이, 서전서숙, 김학연이 명동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11년에는 대종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항일단체로 1919년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된 중광단을 조직하였고요. 연해주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을 건설하고 권업회를 조직하였고, 1914년 이상설, 이동희를 중심으로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했으며 1917년에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결성, 후에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1912년 동지사와 1918년 신안 청년당이 조직되었고, 미주 지역에서는 1910년 대한인 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 숙무학교 등이 설립되었고요. 자, 이제 3.1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레닌이 식민지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을 표방하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며 국제질서가 변화하던 중에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김규식, 여운형, 김구 등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인 신안 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만주 지린에서 대한독립선언을,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하는 등 해외에서 독립선언을 이어나가던 중에 고종의 독살 소문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지도자들과 학생들의 연합이 민족 대표를 구성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 고종의 국장일에 대규모 시위를 통해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계획하며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뒤이어 천도교의 손병희,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등이 포함된 민족 대표들이 계획대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 시위가 격해질 것을 우려하여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자진해서 체포되었고, 학생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발표 후 평화적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요. 시위는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로 확산, 상인과 노동자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식민통치기관을 습격, 파괴하는 등 무력투쟁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만주, 연해주, 미주의 필라델피아, 일본 등의 국외로도 확산되어 나갔는데, 이에 일제는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 시위 참가자를 체포, 고문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으며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경기도 화성 제암리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으며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마을 주민 23명을 학살한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1운동은 학생들의 주도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이후 농민, 상공업자, 노동자, 지식인 등 모든 민족 구성원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와 무장독립운동의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통일된 지도부의 필요성을 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제가 식민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게끔 하였고 중국의 오사운동,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 세계 민족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었고요.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정부 형태로 개편한 대한국민의회,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의정원을 만들어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모여 국민대회를 개최해 수립되었던 한성정부 등 여러 임시정부들이 수립되었는데 항일투쟁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야 했기 때문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통합되게 됩니다. 통합 과정에서 외교 독립론자들은 서구 열강의 조계, 즉 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 많은 상하이에, 무장 투쟁론자는 간도나 연해주에 임시정부를 둘 것을 주장하였는데 외교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 두기로 결정하였고요. 그렇게 1919년 9월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의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가 선임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조직으로 정부와의 연락 책임자로 서울의 총판, 도, 군, 면에 각각 독판, 군감, 명감을 두고 임시정부 및 국외 독립운동 정보를 국내에 전달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 항일운동 지휘를 위한 연락 등의 업무를 맡은 연통제, 통신기관으로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한 교통국 등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외 동포에게 발행한 독립공채 발행, 의연금 모금, 군자금 전달의 거점 역할을 하였던 단둥의 이륙양행과 부산의 백산상회 운영 등을 통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 이승만이 워싱턴 회의에 독립요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국제회의에 대표 파견,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던 구미위원부 설치 등의 외교활동, 남만부에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설치, 육군 주만 참의부 등을 운영하고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 등 독립군 단체를 군무부 산하에 편제하는 등의 군사활동, 독립신문 간행,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수집, 정리,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동포들에게는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제연맹에는 일본의 부당한 한국 강점 사실 및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자 한 임시사료 편찬위원회 설치 등의 문화 활동 등도 전개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붕괴되고 임시정부가 초기 활동에서 역점을 두었던 외교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투쟁론자의 비판이 고조되었으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신치호 등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 제출 사실을 문제삼아 임시정부 해산을 주장하며 1923년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신채호, 박용만 등이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는 창조파와 안창호 등이 임시정부의 조직만 바꾸어 존속시키자고 주장하는 개조파로 나뉘었고 국민대표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가 결렬,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침체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됩니다. 후에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에 선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편되었다가 1927년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거쳐 이동영과 김구 등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정비하는 등의 임시정부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유관순은 이 운동에 참여하던 중 아온의 장터에서 헌병 경찰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자, 제시된 자료에서 유관순이 참여하여 헌병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밑줄 친 이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105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105인 사건은 1911년 일제가 군자금을 모으다 잡힌 안명근을 대리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확대 조작하여 시민회 회원 105인을 구속한 사건이죠. 2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게 됩니다. 3번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연해주에서 수립됩니다. 4번 제암리 학살사건이 자행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제암리 학살사건은 3.1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제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시위를 진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번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신간회는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노래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 독립의 소리, 10년을 참고 참아 인제 터졌네, 삼천리 금수강산 2천만 민족, 살았구나 살았구나 이 한 소리에, 만만세 조선 독립 만만세. 자료에서 10년을 참고 참아 조선 독립의 소리가 터졌다는 내용을 통해 3.1운동과 관련된 노래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조선 태영령의 제정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조선 태영령이 제정된 것은 1912년입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조선 태영령이 폐지되게 되죠. 2번 학생과 사회주의자들이 준비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학생과 사회주의자들이 준비한 것은 60만세운동입니다. 3번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된 거죠.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4번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노선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어요. 그런데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3.1운동 이후 민족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 통일된 지도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어요. 이에 공화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가의 법통과 불의의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1987년 10월 29일.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자 독립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연금을 거두기도 하였고, 또한 임시정부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국내외의 여러 독립운동 세력을 이끌고자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려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육군 주만 참의부를 직할부대로 두어 독립전쟁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4번에 3.1운동을 조직적으로 지휘하였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상하이의 정세도 대결하는 양쪽이 모두 패하고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으나 민족진영의 잔해만은 겨우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도 인재가 극히 귀하고 경제도 아주 힘들어. 정부제도도 이승만이 직책에서 물러나고 박은식이 취임하여 대통령 제도를 변경하여 국무령제로 되었다. 백범일지. 제시된 자료에서 양쪽이 대결한 결과 민족진영이 잔해만 남고 어려워졌으며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박은식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국민대표 회의가 결렬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에 빠지자 민족 지도자들은 1923년에 국민대표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을 둘러싸고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결렬되었죠. 이후 임시정부는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탄핵하고 헌법을 고쳐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변환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의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결과를 살펴본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21번째 시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